서재에 들어가서 내가 모아온 책들을 봤다. 교육 관련 서적들, 소설들, 시집들. 이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선별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이제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해줄 때가 왔나 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까? 새로운 규칙들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 서류도 준비하고 신청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자. 71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무서우면서도 설렌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걱정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고령자 주택 신청을 한 지 8개월이 지났다. 분자 씨 말대로 대기 기간이 꽤 길었다. 그동안 성우와 미나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봤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봤다. 분자 씨와도 몇 번 더 만나서 고령자 주택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점점 현실감이 생겼다. 어떤 날은 불안하기도 했다. 정말 잘하는 일일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의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혼자서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박정희 님이시죠? 공공임대형 고령자 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8개월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달 15일부터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시려면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날짜를 정했다. 드디어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다.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드디어 연락 왔다. 다음 달에 입주한다. 성우와 미나 모두 축하해줬다. 동시에 걱정도 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미나의 말이었다.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괜찮다. 이제 결정했으니까 밀고 나갈 거야. 사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는 건 처음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입주 전까지 한 달 동안 정리할 게 많았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새 집에 다 가져갈 수는 없었다.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했다. 아이들이 도와줬다. 함께 추억을 되새기며 물건들을 분류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좋아하던 책이네요. 성우가 남편의 시집을 들고 말했다. 응. 아빠가 시를 참 좋아했지. 그런 소중한 물건들은 새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남편과의 추억까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옷들도 정리했다. 오래된 옷들은 기부하기로 했다.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옷들로 시작하고 싶었다. 미나가 엄마, 새 옷도 몇 벌 사세요. 하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쇼핑을 해볼까? 가구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다. 고령자 주택에는 기본 가구들이 있다고 했다.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옮기기도 어려웠다. 대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기로 했다. 입주 일주일 전 분자 씨를 다시 만났다. 고령자 주택 생활에 대한 마지막 조언을 들으려고 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금세 적응해요.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줄 거고요. 분자 씨의 격려가 힘이 됐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사는 거예요. 혼자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럼 분명히 즐거운 생활이 될 거예요. 분자 씨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새로운 시작에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혼자 계실 때 느꼈던 그런 불안감은 없을 거예요. 분자 씨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몇 권의 책과 사진들. 성우와 미나가 함께 도와줬다. 마지막으로 30년을 살았던 집을 둘러봤다.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네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했다. 울지 마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잖니. 나도 마음이 찡했지만 굳게 마음먹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작지만 깔끔하고 안전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안전바가 설치된 화장실, 응급호출기, 작지만 완벽한 주방. 분자 씨가 말한 대로였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미나가 감탄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마음이 놓여요. 아이들이 만족해하니 나도 기뻤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시설 사용법을 설명해줬다. 응급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공동 식당은 이 시간에 운영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짐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대화 소리.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은퇴 후의 외로움과 불안, 아이들의 걱정, 요양원 비용 부담, 그리고 분자 씨와의 만남.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우연 같지만 필연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자립심. 이제야 나 자신에게도 가르치게 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렸다. 평생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나는 아이들에게 의존하려고 했다. 이제야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 노후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건강 걱정도 있고 혼자라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게 다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공동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여러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다. 분자 씨 말이 맞았다.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여기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다. 모두들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간단한 체조였는데 무릎에도 무리가 가지 않았다. 함께 운동하는 분들과 대화도 나눴다. 여기 와서 건강해졌어요.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운동할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체조가 끝나고 차 시간이 있었다. 몇 분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저는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자식들도 안심하고 저도 편해요.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다. 저는 딸이 미국에 살아서 연락하기도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마음이 놓였어요.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비슷한 사정이었구나.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게 집 같아요. 또 다른 분의 말씀이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아요. 말동무도 있고 같이 식사할 사람도 있고요. 저녁에는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다. 새로운 시작의 첫날. 무섭기도 하지만 기대된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도전을 할 줄 몰랐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구나.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첫날 어떠세요? 잘 적응하고 계시죠? 고마운 아들이다. 답장을 보냈다. 응, 생각보다 좋다. 걱정 마라. 미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신경 써주니 마음이 따뜻했다. 괜찮다. 다들 친절하고 시설도 좋아. 밤이 깊어갔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날이었지만 생각보다 편안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불안감이 없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덕분에 좋은 곳에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다. 다행이에요.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틀째, 아침 일찍 일어났다. 습관이 무서운 건지 여전히 새벽에 깼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어제 만난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도 반가웠다. 혼자 먹는 아침보다 훨씬 맛있었다. 오전에는 독서 모임이 있다고 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교사였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오랜만에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봤다. 6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 진지하게 참여하셨다. 이번 주에는 연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진행자가 말씀하셨다. 나도 그 책을 읽어봤다.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나왔다. 한 할머니가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라고 답하셨다. 다른 분들도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
내 차례가 왔다. 저는 주인공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과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요. 교사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다른 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다. 선생님이셨나 보네요. 말씀을 참 잘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공통분모가 있으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분들과 식사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일째예요.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집보다 편해요. 격려의 말씀들이 고마웠다. 오후에는 혼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조용한 시간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 웃음소리가 생동감을 줬다. 저녁에는 노래교실에 참여했다. 옛날 가요를 함께 부르는 시간이었다. 봄날은 간다, 애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노래들.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었다. 함께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서는 부를 일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다. 감사해요. 예전에 합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새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활동에 참여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좋은 것 같았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생겼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매일 인사할 사람들이 있고 대화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 활동할 사람들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다. 성우와 미나가 주말에 찾아왔다.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미나의 말이었다. 그래? 네.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나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우도 만족스러워했다. 시설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고요. 공동 식당도 구경하고 프로그램실도 둘러봤다.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괜히 걱정했네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정해주니 더욱 뿌듯했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다. 이곳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무슨 활동을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혼자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독서 모임에서는 토론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 교사 경험이 도움이 됐다. 선생님 덕분에 책 읽는 재미가 더해졌어요. 다른 분들의 말씀이 고마웠다.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구나. 노래교실에서는 반주도 하게 됐다. 어릴 때 배운 피아노가 도움이 됐다. 선생님이 계시니까 노래교실이 더 즐거워졌어요. 모두들 좋아하셨다. 내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구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늦었지만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 같았다. 밤늦게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됐다. 처음의 불안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다.
있었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내가 찾던 해답이었다.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이제 그 말을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진정한 독립을 시작했다. 황혼이지만 새로운 선택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들. 두근거렸다. 71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아직 살아볼 날이 많이 남았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점심때 성호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엄마가 인터넷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시간 날 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성호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다. 노인 주거 정책 같은 거 찾아보고 있어. 아, 그런 거요? 주말에 가서 같이 봐드릴게요.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가보기로 했다.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인터넷보다는 사람한테 직접 듣는 게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지갑과 신분증을 챙기고 나갔다. 주민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건물에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노인 주거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복지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지과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다. 어르신,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혼자 살고 있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이 몇 가지 자료를 꺼내 주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 상황에 맞는 걸 찾아보시죠. 우선 요양원이 있고요. 공공 실버하우징, 고령자 임대주택 등이 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았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양원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버하우징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고령자 임대주택은 뭔가요? 내가 물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인데,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관심이 생겼다.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다. 소득 기준이 있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해요. 내 상황을 말씀드리니 충분히 해당되실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1년 내외예요. 1년이라. 길긴 하지만 기다려볼 만했다.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직원의 조언이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왔다.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친절한 직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받은 자료들을 읽어봤다. 고령자 임대주택이 흥미로워 보였다. 월 임대료도 저렴하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 저녁에 미나에게 전화했다. 딸아, 엄마가 오늘 주민센터에 다녀왔다. 무슨 일로요? 노인 주거 정책 알아보러. 미나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거 있어요?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해 주니 미나도 긍정적이었다. 그런 게 있었네요.
요양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신청해보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도 알아보시고. 그날 밤 받아온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다.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가까워 보였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 서류 준비를 해야겠다. 건강진단서도 받으러 가고 소득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번거롭지만 내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귀찮아하지 말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아이들에게 계속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비싼 요양원에 들어가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한 삶이다. 분명히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보자. 집에서 끙끙 앓고 있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문화 강좌를 한다는 공지를 봤었다. 시니어 독서교실이라고 했던 것 같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든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이 그리워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다. 옷장에서 나들이 옷을 꺼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예전엔 화려한 색깔도 입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두운 색만 입게 됐다.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차려입으니 좀 나아 보인다. 립스틱도 발랐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도서관은 오랜만이었다.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걸렸다. 예전엔 걸어서도 갔는데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버스를 탄다. 버스에서 내려서 도서관 건물을 보니까 반가웠다. 책 냄새가 반가웠다. 교사 시절에 자주 왔던 곳인데 많이 변했다. 컴퓨터들이 새로 생겼고 카페도 있었다.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한다. 안내 데스크에서 문화강좌실 위치를 물어봤다. 2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강좌 들으러 오셨나요? 하고 물었다. 네, 처음인데요. 대답했다. 저도 몇 번째 오는 건데 정말 좋아요. 문화강좌실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내 또래였다.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다. 다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셨다. 나처럼 오랜만에 외출한 분들인 것 같았다. 빈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저는 이분자예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다. 목소리가 밝고 활기차 보였다.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건강해 보였다.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인사를 드렸다. 이분자 씨는 68세로 나보다 3살 어렸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은퇴했다고 했다. 말씨가 밝고 활기차 보였다. 여기 오길 참 잘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잖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다. 강의가 시작됐다.
인생 이모작에 관한 내용이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강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사의 말이 계속됐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 보다. 질문 시간에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저는 정년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 아내는 바쁘게 지내는데 저만 덩그러니 집에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강사가 대답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좋은 조언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분자 씨와 함께 도서관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분자 씨는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셨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은퇴 후의 외로움, 아이들의 요양원 권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까지. 말하다 보니 속이 후련해졌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나 보다.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분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다. 아, 정말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저는 지금 공공 임대형 고령자 주택에 살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고령자 주택이요? 궁금했다. 분자 씨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한다니 그럼 믿을만 하겠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다. 원룸 형태의 집이지만 안전바, 응급호출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공동 식당도 있어서 원하면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건강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다.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해요.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믿기지 않았다. 분자 씨가 웃으며 설명을 계속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신청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즐거워요.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다. 월세가 얼마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0만 원 남짓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요. 20만 원이라니. 요양원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내 귀를 의심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이에요? 그런 좋은 곳이 있다고요? 나는 믿기지 않았다. 분자 씨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처음엔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려야 해요. 대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지. 분자 씨가 자신의 집 사진을 보여주셨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깔끔해 보였다.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다.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화장실도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려 있고 응급 버튼도 있고요. 사진을 보니까 현실감이 생겼다. 정말 괜찮아 보였다. 요양원처럼 병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집 같은 느낌이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작지만 제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분자 씨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다.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분자 씨는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생활이 가능해야 해요.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다시 물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완전한 간병이 필요한 분들은 안 돼요. 하지만 정희 씨처럼 건강하신 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나를 건강하다고 봐주시니 고마웠다. 분자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혼자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안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런 곳이 있다니.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곳. 게다가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니.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왜 몰랐을까? 그런데 대기 기간이 얼마나 돼요? 궁금했다. 분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저는 8개월 기다렸어요. 1년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다. 분자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에서 이웃들과 인사해요. 공동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오후엔 프로그램 참여하고요. 혼자 요리하기 힘들 때는 공동식당을 이용하면 돼요. 한 끼에 3,000원 정도인데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 건강에도 좋아요. 분자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괜찮아 보였다. 혼자 해먹기 귀찮을 때 공동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니.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분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전혀요.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기차요.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안전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분자 씨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다. 지난달에 옆집 할머니가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응급 버튼을 누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달려왔고 구급차도 불러주셨어요. 만약 혼자 집에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다. 내가 찾던 해답이 바로 이것 아닐까.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립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 주민센터에 가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 입주 조건 같은 거요. 분자 씨가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다.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진심이 담긴 조언이었다. 분자 씨와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운 분이었다. 혼자였다면 평생 몰랐을 정보를 알게 됐다.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다. 고령자 주택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 단지 혼자라는 게 외롭고 불안할 뿐이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다. 공공임대형 고령자 주택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왔다. 정부 정책이었다.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만든 제도라고 했다. 입주 조건도 확인해 봤다. 나는 충분히 해당된다. 소득 기준을 확인해 봤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된다고 했다. 내 연금 수준이면 충분히 기준에 맞는다. 나이 조건도 만 60세 이상이면 되니까 문제 없다. 건강 조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된다고 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정말로 가능할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분자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 분자 씨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주민센터에도 가보고 인터넷으로도 더 자세히 알아봤다. 고령자 주택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소득 기준도 맞고 건강 상태도 문제 없었다. 서류도 거의 준비됐다. 이제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다.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안내 책자를 여러 번 읽어봤다. 입주 조건, 신청 방법, 대기 기간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사진도 많이 있었는데 분자 씨가 보여준 것과 비슷했다. 깔끔하고 안전해 보였다. 담당 공무원과도 상담했다. 어르신, 조건이 다 맞으시네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다만 대기 기간이 좀 있어요. 인기가 많아서요.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지. 토요일 저녁 성우와 미나를 다시 불렀다. 지난번에 요양원 얘기했잖니.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았다. 두 아이의 얼굴에 궁금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분자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고령자 주택이요? 미나가 먼저 반응했다. 그런 게 있어요? 성우도 관심을 보였다. 비용이 정말 20만 원밖에 안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관리비 포함해서 2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 두 아이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래도 요양원비 부담이 걱정됐나 보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요? 미나가 간호사답게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분자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응급 호출기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상주한다는 것. 필요하면 병원 연계도 해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야. 비슷한 또래 분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준다고 하더라. 성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 나와 있네요. 정보 정책이니까 믿을 만하겠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입주 조건도 엄마가 충분히 맞는 것 같고요. 다행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성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런데 엄마, 대기 기간이 꽤 길다고 나와 있네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나도 그 부분이 걱정이었다. 그래도 지금 신청해두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 아니냐. 미나가 다른 걱정을 했다. 엄마 혼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집에서 오래 사셨는데.
그 말이 나도 가장 불안한 부분이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다. 추억이 깃든 공간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걱정되는 건 맞다. 하지만 혼자 여기 있으면서 계속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잖니. 나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너희들도 바쁘고 엄마도 너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비싼 요양원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사실 요양원비 부담이 저희에게도 쉽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솔직한 말이었다. 나는 오히려 고마웠다. 괜찮다. 현실을 인정하는 게 맞지.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다음 주에 주민센터에 가보려고 한다.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기다리는 거지 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러자 성우가 의외의 제안을 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미나도 동조했다. 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고령자 주택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더 신경 쓸게요. 그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요양원비 부담은 어려워했지만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였나 보다. 고맙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너희들도 할 일이 많으니까. 엄마, 그런데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나가 덧붙였다. 무리해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의 배려가 고마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과 함께 모았던 책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 모든 게 추억이었다. 과연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침실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봤다. 남편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을 텐데. 하지만 분자 씨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71의 내가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닫고 나온 날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날짜조차 흐릿해졌다. 박정희, 그게 내 이름이다.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말해왔던 것이 있다. 자립심을 기르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찌르고 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깨어난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관절염이 심해졌다. 의사는 체중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라고 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한단 말인가. 당뇨 수치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 혈당 체크기를 보면서 한숨이 나온다. 오늘도 또 높다. 180.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휴지를 떨어뜨렸다. 허리를 굽혀 주부려고 하니까 어지럽다. 혈압약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모르겠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힘들어진다. 예전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거울 속 내 모습을 본다. 흰머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름살이 깊어졌다. 언제부터인가 등도 굽어졌다. 이게 정말 나일까? 교단에 서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박정혜 선생님이 맞을까?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치약을 짜다가 너무 많이 나왔다. 손목에 힘이 없어서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사소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이를 닦고 나서 입안에 쓴맛이 난다. 약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파트는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때론 무섭기까지 하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처음엔 그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그리움마저 무뎌져 버렸다. 그래도 가끔은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서글프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다.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를 사람이 없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들었다. 버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돋보기를 찾아야 하나. 채널을 돌리다가 실수로 음량을 높였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것도 놀라게 되다니.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김민수예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다. 금세 다시 적막이 찾아온다.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씩 눌렀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구나. 선생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단다. 간단한 답장인데도 10분이나 걸렸다. 젊은 사람들은 휙휙 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다. 어제 만든 시금치 무침이 있는데 벌써 시들어 보인다. 요리하기가 귀찮아졌다.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할까 싶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는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다가 손목에 힘이 없어서 놓치기도 한다. 이런 작은 일들이 새삼 서글프다. 라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다. 온통 복잡한 이야기들 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가득하다. 예전엔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는 그냥 소음 같다.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 오후엔 텔레비전을 본다.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로 채널을 돌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만 멈춘 것 같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헷갈리고 인터넷 쇼핑도 어렵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 엄마, 또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다. 노인들을 위한 운동법이라고 한다.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안 된다. 화면 속의 할머니는 내 또래인데도 정말 건강해 보인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부럽다. 저녁이 되면 더 외롭다. 창밖을 보면 다른 집들엔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인다. 부럽다. 나도 언젠가 그런 따뜻한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립다. 혼자 저녁을 차려 먹는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후라이 하나. 이게 전부다. 예전엔 내 식구 분량을 차려놓고 함께 먹었는데, 그때는 많이 해야겠다 고민했는데, 지금은 적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거꾸로 된 것 같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해진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가 떠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쓰러져 일주일 뒤에 발견됐다는. 그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 걱정이 계속된다. 혹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아이들은 언제 연락할까? 성우는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나도 병원 일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한다. 만약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그제야 알아차릴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들기까지 한참 걸린다.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또 다른 약을 늘리고 싶지는 않다. 이미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으로 하루에 7알씩 먹고 있다. 교직 시절이 그립다. 비록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며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매일 빨리 퇴근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정작 퇴근할 곳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허전하다. 새학기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어주고 1년 후엔 헤어지기 아쉬워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 그때는 당연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가르쳤던 내가 정작 혼자서는 이렇게 무력하다. 아이러니하다. 나는 정말로 자립적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힌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린다. 여보, 은퇴하면 뭐 하고 살까요?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할 때쯤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토요일 오후 아들 성우가 전화했다. 엄마, 오늘 미나랑 같이 갈게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나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오는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나. 성우는 43이다.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느라 늘 바쁘다. 야근이 많아서 얼굴 볼 기회도 별로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준다. 엄마, 괜찮으시죠? 하고 묻지만 늘 급하게 끊는다. 바쁜 걸 아니까 나도 응, 괜찮다고만 대답한다. 미나는 막내딸로 40이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한다. 중학생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다. 가끔 손자들 사진을 보내주는데 많이 컸다. 내가 할머니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본다. 문을 열어주며 두 아이를 맞았다. 어서 와. 오랜만이다. 성우는 피곤해 보였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미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성우 회사 일, 미나 병원 근무, 손자들 이야기.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성우는 계속 물었다. 무릎도 아프시고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미나도 거들었다. 엄마, 저희가 걱정되는 거 이해하시죠?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응급 상황을 많이 봐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나도 가끔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너희들 걱정은 고마운데 엄마는 아직 괜찮다. 무리하지 않고 조심히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두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성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요양원 홈페이지가 나와 있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 사진이 보였다.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전문적이에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요. 미나가 덧붙였다. 엄마, 요양원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좋아졌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왠지 서운했다. 내가 그렇게 나약해 보이나. 아직도 혼자서 밥도 해먹고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다니는데. 물론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 아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미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걱정되거든요.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하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안전한 곳에 계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늙은 엄마 걱정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욕심인가? 너희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요양원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하니까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까? 그게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내가 키우고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성우와 미나가 다녀간 지 며칠 후 나는 그들이 말한 요양원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했다. 요즘 요양원이 정말 좋아졌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혹시 모르지 않나.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적어도 알아는 봐야 하지 않겠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 외출복을 골라 입고 화장도 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다.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차려입으니 좀 나아 보인다. 핸드백에 지갑, 휴대폰, 약봉지를 넣었다. 혈압약은 꼭 챙겨야 한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다. 지하철 계단이 힘들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출구를 찾아서 나왔다. 요양원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다리가 아팠다. 앉을 곳이 없어서 서서 기다렸다. 버스에서 내려서 요양원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크고 깔끔한 건물이었다. 외관만 봐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았다. 로비도 호텔 같았다. 리셉션 데스크도 있고 소파도 고급스러웠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접수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 어르신, 입주 상담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네. 한번 알아보려고 왔어요.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다.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다.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상담실에 앉아서 시설장과 얘기를 나눴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어르신, 저희 시설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능숙했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본 것 같았다. 혼자 사시나요? 시설장이 물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대답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해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요즘 자녀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설 투어를 했다. 방은 원룸 형태였는데 생각보다 넓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창문도 커서 햇볕이 잘 들어왔다. 화장실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응급 호출 버튼도 있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직원이 달려와요. 시설장의 설명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다른 시설들도 봤다. 식당은 깔끔하고 의자와 테이블도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운동실과 프로그램실도 있었다. 여기서 요가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해요. 시설장의 설명을 들으니 나쁘지 않아 보였다.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다. 대부분 내 또래였다. 여기 정말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친구들도 생기고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간병인들도 친절하고 의사 선생님도 주기적으로 오셔서 진료해 주세요. 다른 할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실제로 지내보니 만족한다는 얘기였다. 프로그램실에서는 노래교실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정말 즐거워 보였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활기차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상담실로 돌아와서 비용을 물어봤다.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설장이 계산기를 꺼냈다. 기본 비용이 230만 원이고, 식비가 50만 원입니다. 합쳐서
280만 원이에요. 280만 원. 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280만 원이요?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식비와 관리비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료비는 별도고요. 시설장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국민연금과 교직원 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다. 부족한 돈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혹시 정부 지원이나 할인 혜택은 없나요? 물어봤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연금을 받고 계시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시설장의 대답에 실망했다. 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금을 해지하면 얼마나 될까? 3천만 원 정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년이면 바닥난다. 한 달에 130만 원씩 부족하면 23개월이면 다 떨어진다. 2년도 안 돼서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한 조금씩 보태드릴게요라는 말이 떠올랐다. 과연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성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많긴 하지만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미나도 맞벌이지만 병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성호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요양원 다녀왔다. 시설은 정말 좋더라.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 성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얼마예요? 하고 물었다. 한 달에 280만 원이래. 또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연금으로는 부족하죠. 성호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다. 그렇다. 130만 원 정도 부족해. 정확한 숫자를 말하니까 성호가 더 오래 침묵했다. 미나랑 얘기해 볼게요. 반반씩 부담하면 한 사람당 65만 원씩이네요. 계산이 빨랐다. 65만 원. 그들에게는 작은 돈이 아닐 것이다. 성호는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미나도 마찬가지다. 두 아이 키우면서 병원 일하느라 바쁘다. 거기에 엄마 요양원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후 미나가 왔다. 혼자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5만 원이 저희에게는 부담이에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부담되는데? 내가 물었다.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거기에 65만 원을 더 내면 정말 힘들어요. 미나가 계속 설명했다.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대출 이자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사실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내가 물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내 연금 수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미나가 말을 흐렸다. 기다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더 늙어서 정말 어쩔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그때까지 혼자서 버티라는 얘기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평생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어야 할까? 내가 너무 오래 산 것일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자립심을 기르세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떤가? 아이들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내가 가르쳤던 그 자립심은 어디로 갔을까? 평생 자립을 가르쳤으면서 정작 나는 자립하지 못하고 있구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에서도 요양원이 나왔다. 이상한 꿈이었다.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깨어나니까 식은땀이 났다. 불안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박정희, 너는 4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그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 거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에 노인 관련 기사가 있었다. 고령화 사회, 새로운 주거 모델 필요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를 읽어보니 다양한 노인 주거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실버타운, 요양시설 등. 요양원 외에도 선택지가 있구나.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노인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요양 서비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왔지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하게 정보를 찾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해답을 찾고 말겠다. 1시간 넘게 검색하다 보니 눈이 아팠다. 화면이 너무 밝고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들었다. 돋보기를 쓰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이런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